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픈 동영상으로 동영상 두 개를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도 그냥 오픈을 시켜 드렸는데,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랑 그냥 좌우 비대칭을 잘 구분을 못하고, 앞발, 뒷발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혹시나 이제 배에 가스 차는 증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뭐 동영상을 두 개 좀 찍어 봤습니다. 찍어 봤는데 생각과는 달리 조금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좌우비대칭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게 좌우비대칭 요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가스도 또 좀 더 잘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앞발, 뒷발 이런 걸 좀 신경 쓰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앞꿈치냐 뒤꿈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막상 일반인 분들한테 이게 그렇게 설명해 보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느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대사증후군 동영상부터 균형 잡기 동영상까지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오늘은 조금 좀 더 상세하게 가스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라는 사실과, 또 그걸 어떻게 또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가스를 제가 원할 때 이렇게 배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원할 때 가스를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는 있었거든요. 물론 트림 하는 경우는 많이 보기는 봤지만은,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계속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심도 깊게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지난 금요일에 동영상 올리고도 이렇게 계속 연구를 계속 해봤는데, 뭔가가 있기는 있어요. 뭔가는 있기는 있는데, 이런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인가 하면, 가스가 잘 나오는 분과 가스가 안 나오는 분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으신 분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아버지 케이스인데, 이 두 사람이 산책을 하러 나갔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운동삼아 같이 나갔는데,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근데 자기는 항상 그렇대. 자기는 항상 젊은 학생은 항상 자기가 건강이 안 좋다고 느끼고, 항상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살도 없고, 체중도 굉장히 적게 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시다라는 생각을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해왔대요.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이렇게 가스에 관한 동영상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젊은 학생이. 그때 동영상에서도 제가 트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하냐. 한겨울에 아주 추운 날,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입김이 나오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입김이, 콧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골에 키우는 소나 코끼리, 코뿔소 이렇게 건초를 많이 먹는 그 동물들은 콧김이 굉장히 세요.
칙칙 하면서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막, 워낙 많이 먹으니까 가스가 배에서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입김이나 콧김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동영상에서. 그래도 어차피 산책 나간 김에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다.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희한하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옆으로 곁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걷는데 콧김이 진짜 쫙쫙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뭐 호흡을 하는데도 입김도 이렇게 굉장히 멀리 뻗어 나가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좀 이렇게 보니까 날숨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콧김이나 입김이 거기서 맹글맹글 맴도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게 또 착각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또 물어보니까, 아버지 제가 콧김이 잘 나오나요? 입김이 좀 어떠나요? 야, 너는 뭐, 그, 콧김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수증기죠, 그죠?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다. 굉장히 힘이 없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대사기능이 혈액순환이죠. 또 창장 문제고, 폐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저도 그런 걸 항상 느끼거든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호흡이 편해져요. 날숨이 편해지고, 또 바람을 불면 가스가 부드럽게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뭔가 모르게 좀 날숨도 힘이 들고, 숨을 쉬어도 그렇게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숨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좀 힘이 없다, 이게 기력이 없다, 어떤 이런 느낌을 저도 뭐 여러 번 느껴봤거든요. 뭐 지금 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컨디션이 달라질 때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안 좋아진다 싶으면 그걸 기준 삼아서 또 뭐가 문제가 뭔가 또 찾아내서 또 좋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이제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활성화가 되고, 뭔가 횡격막이 잘 움직이고 가스가 장내에서 잘 이동을 하고 호흡기로 잘 빠져나온다. 그 가스는 원래 호흡기로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익력가스가 이제 방기로 나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스 배출법이라고, 뭐 케겔요법이라고 하고, 뭐 고양이 자세에서 엉덩이 치켜들고 이렇게 하면 방기가 잘 나오냐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가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기로 내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소장에 있는 가스가 대장까지 밀려가 있는 가스는 방기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소장에 있는 가스는 창자 운동과 함께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 반, 가스 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트림을 하면 음식 냄새가 올라오죠. 그죠? 그게 가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그게 뭐 매 호흡할 때마다 조금씩 가스가 이렇게 같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고, 일부는 장내로 흡수가 돼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든가, 먹어도 살은 안 찌고 자꾸 장만 불편해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가스를 배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이제 비대칭 또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가스 배출하는 방법을 좀 잘 알 수 있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을 이렇게 제가 하여튼 그 비회원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알려드렸지만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겨드랑이를 이렇게 치는 동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겨드랑이를 이렇게 치는 동작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횡격막을 자꾸 자극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면 횡격막이 계속 바람을 불어주면 또 폐가 들리려고 하니까 폐가 들리면서 횡격막도 올라오고 그 순간에 겨드랑이에 충격을 이렇게 겨드랑이도 그냥 측면에 하고 제가 약간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숄더, 굽은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슴을 잡고 명치를 앞으로 내밀려는 어떤 그런 자세, 엉덩이는 그 자리에 두고 가슴을 이렇게 자꾸 내밀려는 자세. 그러니까 겨드랑이 옆이 아니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 이 트림을 유발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희 아내하고도 이게 잠깐 얘기해 봤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이 동작을 하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막 트림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제가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그러니까 저는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물론 이 동작 자체도 인위적이지만, 근데 그 트림이 나올 때 이게 자연스러우냐, 억지로 끽끽거리면서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트림이 그냥 위장에 있던 트림이 한꺼번에 확 밀려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쯤 지나니까 바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몸이 좀 그런 대로 좀 좋아진 구석이 있으니까 한 10분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트림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 나오더니, 뭐 저도 평상시에는 운동하면 트림이 나오니까 한 번 하고 뭐 그런데 나오나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게 연속으로 3번이 나왔다가 또 뭐 한 10초도 안 돼서 또 나왔다가 또 10초도 안 돼서 또 나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 맞나? 이런 의심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트림이 나오니까 이거 뭐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이게 횡격막을 우리가 폐가 처지면서 횡격막이 처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횡격막이 이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형태가 돼 있어요. 요런 형태. 그 명치가 이렇게 되면 활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갈비뼈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폐가 많이 처지면요, 이 횡격막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기도 한대요. 한쪽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 횡격막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폐가 더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폐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 확대증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게 횡격막이 뒤집어진다는 거는 이게 폐를 받쳐주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장을 누르기 시작하고 소장을 누르기 시작하면 가스가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져. 이제 가스가 배출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창자 속에서 이제 오갈 데가 없이 막 헤매는 거죠. 도저히 안 되면 방귀로 나가기도 하는데, 방귀로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방귀로도 안 나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고 자기가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창자가 막 불편해지죠. 팽창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 하여튼 횡격막에 자극을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비대칭 원리나 이런 걸 뭐 왼팔에 힘을 주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 다리를 한 번씩 쳐주고 다리 조작을 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자꾸 쳐주고, 막 양쪽 어깨도 쳐주지만 오른쪽 어깨를 쳐주기도 하고, 이게 순방향 운동, 그죠? 순방향 운동 이런 걸 안 해도 되느냐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 비대칭 문제, 몸이 망가지면서 비대칭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동작들을 섞어가면서 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폐가 잘 안 움직이던 폐가 잘 움직이려고 자꾸 해요. 피가 잘 흘러가니까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빨리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갔던 피가 몸 전체로 빨리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순방향 운동하고 전신 운동하고 순방향 운동하고 전신 운동하고 다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그러진 걸 바로 맞추는 게 순방향이에요. 그냥 뭐 뒷발 앞발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뒷발을 앞으로 보내고 앞발을 뒤로 보내는 게 순방향이고, 그죠? 뭐 오른쪽 어깨가 쳐졌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를 자꾸 들어주는 게 순방향이고,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온다고 하면 오른쪽 머리로 자꾸 피를 올려주는 게 순방향이고, 왼팔로 피가 안 간다 그러면 왼팔에 자꾸 힘을 주는 게, 왼쪽 다리에도 자꾸 힘을 주는 게 순방향인 거예요. 순방향으로 자꾸 이동을 해줘야 혈액이 잘 흘러가는. 그러면 폐가 잘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할 때. 그때 횡격막을 이렇게 툭툭 쳐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횡격막이 들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림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쯤 지나니까 트림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저희 아내는 제가 그때 오전이었는지 오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켰는데 트림이 뭐 한 5분인가 10분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뭐 하여튼 몇 번 나오더니만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또 하고 다음날 또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트림 배출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봤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트림을 엄청나게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 누적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폐가 얼마나 처졌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가스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나절, 어떤 분들은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계속 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갈비뼈만 계속 두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하면서 여기 자극을 주고 다른 운동하면서 여기 자극을 주고, 이걸 어떤 지속적이라보다는 좀 일관성 있게 어떤 텀을 갖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림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오픈 동영상에서 일반인들이 따라 했을 때 트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댓글란에 조금 남겨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댓글 남기는 걸 주저주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일단 저와 저희 아내 같은 경우 트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젯밤에 조금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 계속 실험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 누워서 계속 실험하다가 자다가 깨면 실험하고 자다가 깨면 실험하고 누워서 실험하는데, 이제 뭐 수건을 등짝에 어떻게 대는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수건을 이제 최근에 저는 수건을 이렇게 등짝에는 3겹 수건을, 그죠? 저 엉덩이 쪽에는 2겹 정도를, 오른쪽 엉덩이 2겹 정도를 합니다. 뭐 저희 아내는 왼쪽 엉덩이 하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쪽 엉덩이에 2겹 이렇게 하고, 등짝에는 3겹을 주려는데 거의 가운데에 나왔어요. 거의 가운데. 왼손에 1kg 정도 차고, 또 500을 찼던 날도 며칠 있는데 또 다시 1kg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만 이게 1kg가 오버 느낌이 들기도 해서 또 500으로 낮췄더니만 한 이틀 지나니까 또 1kg 차고 싶더라고요. 차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왼팔 운동을 조금 그때만큼 많이는 안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면서 밤에 잘 때 1kg 그냥 차고 자는 걸로 조금 결론을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바뀌겠죠. 그 등짝에는 딱 가운데 이렇게 3겹 해갖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어 봤는데, 그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횡격막에 자꾸 관심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횡격막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폐가 들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기관지열하고 이 중간에 명치 위에,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꼭지 사이에 이 명치 위에 여기하고 기관지열하고 위중열 여기, 이쪽에 그 배꼽 위에 4마디 쪽에 이렇게 뭐 올려놓으면 또 좋은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열에 올려놔도 폐가 수축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뭐 큰 막
어떤 때는 잠이 불편하기도 하고 올려놓은 게 또 불편할 때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최근에 잘 안 올렸어요. 잘 안 올리고. 자, 제 얘기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최근 잘 안 올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건만 깔아놓고 이렇게 자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갈비뼈를 이렇게 두드리는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트림이 잘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이게 횡격막이 어디에 지나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명치가 있죠, 명치. 갈비뼈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속, 오목하게 속 들어가는 지점 있잖아요. 여기서 위장이 시작되는데, 이 횡격막 지점에다가 1kg짜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요거 1kg짜리 가로 이렇게 올려놓고, 뭐 등짝에는 수건 깔고, 왼손에 1kg 차고, 뭐 오른쪽 골반, 엉덩이 쪽에다가 뭐 수건 2겹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명치 딱 가운데다가 모래주머니를 가운데 센터를 딱 박아갖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뭔가 폐가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폐가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만 일정한 시간에 한 30분, 1시간쯤 지나니까 물론 잠깐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불편해져.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하여튼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폐가 갑자기 강제로 들리니까, 자, 이 얘기 또 잘 들으셔야 하는데, 폐가 갑자기 강제로 들리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만 내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좋은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첫날은 어떤 느낌이었나? 하여튼, 처음에는 좋다가 시원해서 그냥 졸려서 잠도 잤습니다. 잠도 잤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폐가 갑자기 들리는 건지, 머리도 이 전두엽, 이 얼굴 쪽으로 막 붓는 느낌과 함께 머리도 아픈 정도는 아닌데, 머리에 피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 그래,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이거, 뭐, 위험을 떠나서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거다 싶어서, 그날은, 이걸 못했습니다. 그냥 밤에 잘 때는. 그 다음날은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이게 너무 세게 오니까. 이거, 폐도 갑자기 들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망가진 몸이 갑자기 좋아지면 우리가 그 바뀐 환경을 견딜 수가 있을까? 아마 못 견딜 가능성이 많다. 우리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견뎌내지 못할 거다. 천천히 바꿔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야지 갑자기 좋아지면 우리 몸이 아마 난리를 칠 거다. 난리가 날 거다. 자,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뼈저리기보다는 수도 없이 그런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저도 어느 한계 지점에 딱 가면 탁 멈춰버려요. 여러분도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시면 더 안전할 텐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날은 못했다가, 근데 다음날 이거 안 하고 자니까 또 뭔가 이상하게 그 전날 했던 시원한 느낌이 그냥 그립다 그래야 되나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올려봤어요. 올려보니까 이거 또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갖고 초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잠깐 눕는다고 하다가 늘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누워 있어 버리거든요. 잠자기 전에 초저녁에 한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루를 꼭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날은 또 거의 뭐 1시간 정도 했는데,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좋았어요. 이게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적응을. 자, 이게 우리 몸이 천천히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적응의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욕심을 부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욕심을 내서 막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욕심내면 위험하다. 욕심내면 그 주의해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천천히가 또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인지 제가 알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판단하기가. 아, 이거 좀 무리가 온다 싶으면 부터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3일간에 보통 한 적응 기간은 3일 정도면 보통 끝나요. 3일 뒤에는 그게 순방향이면, 만약에 좋은 쪽이고 바른 쪽이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강 원리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오면 충격을 받아요. 그죠?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깨 탈골 환자 병원에 가면 아프든지 말든지 어깨 막 돌려서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맞추고 나면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 맞추는 순간에는 극강의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 사실은 그거는 적응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강제로 들어가 버린 건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빠졌던 걸 좋게 하려면 분명히 이런 난관을 넘어가게 된다.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 왜 저 사람은 좋아졌는데 나는 왜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아직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건강에 대한 이 베이직 같은 어떤 그런 지식들을 계속 갖추면서 비대칭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날 밤에 잘 때도 1kg 올리고 잤는데, 뭐, 밤새도록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옆으로, 뭐 답답할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또, 새벽녘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제 떨어져 있더라고. 또 주워 올려보니까 또 편한 구석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뭔가 모르게요. 이게 또 좋아지다가 또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이 시원하다가 또 멈추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상체 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어떤 한 난관을 통과를 하면 다음 난관에 이렇게 뭔가 봉착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는 보셨을 텐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난관을 넘어가면 그 다음 난관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리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더 시원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거 후퇴할 거냐, 전진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1kg를 올렸다가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저는 그런 전략을 써요. 수건을 제가 등짝에 3겹을 하고 딱 가운데 됐거든요. 딱 가운데. 저 초창기에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랬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왼손에 1kg를 차고 있으니까 굳이 왼쪽으로 수건을 왼쪽으로 치우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 가운데 놓으니까 뭐 거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둘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헷갈리니까 가운데로 일단은 해놔놓고 이걸 후퇴를 할까 이러다가 그냥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서 더 강한 방법을 써보긴 해봤는데 수건을 또 4겹을 하니까 뭐 또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뭔가 이게 소통이 되면서 자꾸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겹은 좀 높아요. 사실 4겹이. 뭐 수건 두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좀 두꺼운 수건을 썼기 때문에 좀 4겹은 좀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밤새도록 하기는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냥 머리로 피가 너무 갑자기 올라오면 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처음에 조금 누웠다가 옆으로 자기도 하다가 막 자다가 수건을 빼버리기도 하고, 뭐 자다가 수건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면 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며칠을 거쳤습니다. 며칠을 거치다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수건을 4겹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밤새도록 자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처음엔 시원하다가
이것도 어느 지점에 가니까 또 멈춘다라는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이것도 멈춘다라는 느낌이 잘 오는데, 근데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화장실 갔다가 이래 보니까 물병이 있길래, 물병이 1.5리터 또 물병이 있길래 물병을 이렇게 탁 잡는 순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수건을 뒤에 댔다라는 거는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라고 수건을 뒤에 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건을 뒤에 냈다는 거는 가슴이 벌어져서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져 나오고 횡격막이 좀 수월하게 들리라고 수건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더 잘 빠져나오라고, 자는 동안이라도 가스가, 날숨도 잘 되고 가스가 더 잘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거 4겹을 댔는데도 이렇게 처음에는 좋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멈춘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수건을 4겹을 대라 뭐 이런 강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갈비뼈 치는 동작이 나오면서 횡격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횡격막을 치니까 횡격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자꾸 횡격막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약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져 있다는 거, 약해져, 탄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탄력을 잃으면서 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진 걸 탄력을 하려면 그 피를 자꾸 공급을 해줘야, 그 자극을 주면 그게 탄력이 또 올라오거든요. 허물허물하던 게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니까 트림이 나오니까. 그러면 수건 또 일종의 약간 횡격막이 들리라고 하는 행위인데, 이왜 수건을 더 두껍게 했는데도 처음에는 좋다가 또 어느 지점에 탁 멈추고, 이게 수건만으로 이걸 통과하기는 어렵겠다. 이거 수건만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제 물병을 양손에 탁 잡았을 때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몸도, 그냥 밤에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물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등 운동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등 운동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답답하던 느낌이 뭔가 풀린다. 그러니까 통과된다, 이런 느낌이 잘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운동 하잖아요. 뭐 새 날개 치듯이, 뭐 독수리 날개 치듯이 제가 이런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 할 때 뭐 좋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했고, 저도 이 운동 한 지가 벌써 뭐 7년, 8년 됐으니까, 많이는 안 하도 매일매일 조금씩 했으니까 7년, 8년 돼도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이상한 느낌이 왔는데, 이거 딱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로 걸으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뒤로 걸으면서 좀 해보면 더 잘 소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걸어서 지금 트림이 올라오는데, 뒤로 걸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트림이 그냥 몇 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되게 뭐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뭐가 위장 쪽에 갇혀있던 게 쭉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쓱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